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러우전 때 뭐 3일 이야기, 키예프는 3일 만에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러시아는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러시아는 3일 만에 키예프를 먹겠다.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키예프를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를 이기겠다. 우크라이나를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개전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하겠다. 협상 조건 중에 이제 협상 조건이 확대가 된 거죠. 그 이전에는 돈바스, 루안스크, 지금은 4개의 주 추가가 되고 또 이제 버퍼를 만들겠다. 협상 조건이 바뀔 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하겠다. 이것이 러시아가 하고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정복을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버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점령할 수 있는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럼 미국이 이란을 점령할 수 있는가? 현재까지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미국을 점령한다. 이거 애초 뭐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죠. 자, 애초 어떤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멸망시키겠다. 이것은 현대전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가? 모든 전쟁은 결국 협상으로 끝나는 거죠.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겁니다. 자, 지금 이란, 이스라엘도 이런 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치고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협상 중에도 계속 치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이것은 뭐 이란의 멸망, 이란이 무너졌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군이 개입해도 이란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망하지 않고 버티고 미군이 물러나게 된다. 이때는 미국이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패권이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을 진짜 멸망시키려면 100만 대군, 이란 같은 경우는 한 200만 대군은 만들고 지상군을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이런 전쟁은 불가능하죠. 러시아조차 이런 식의 전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 30만, 이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여전히 특수군사작전이죠. 그리고 정길성 교수가 이제 이런 글을 쓰셨는데, 이번 전쟁에도 온갖 프로파간다, 거짓 선전전이 돌아가고 있다. 뭐 심리전이죠. 자, 그리고 이란을 상대로 온갖 거짓 선전전, 뭐 무엇이 어떠고 저떠고 뭐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공갈을 하고 차량들이 뭐 도망가고, 이것은 키예프에도 있었고 심지어 러시아에도 있었습니다. 뭐 러시아 남쪽 지역에 징집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뭐 이런 스탄 국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급유기가 날아가고 뭐 B2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습니다만 미국이 진짜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된다. 그런데 미국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가, 이거 좀 다른 문제입니다. 강화 콘크리트는 지하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이 벙커버스터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뭐 현재까지 이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뭐 시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이 군사력 배치,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측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란이 가진 전력 미사일, 이것은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상당 부분 과반수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쪽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영국의 오일 메이저 시설, 그리고 걸프만 국가를 따라서 미군의 군사자산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순위 아랍 세계죠. 자, 만약에 진짜 터지게 되면은 이란은 이쪽에 순위 아랍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지대, 그리고 미군 시설, 이쪽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이곳이 메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공방전, 지금까지 이 두 국가가 입은 피해로 두 국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것은 미니멀한 효과입니다. 진짜 전쟁은 바로 이 걸프만을 두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이 진짜 전쟁입니다. 물론 이란이 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미국에 완전히 점령되지 않고 수년을 버티게 된다. 그리고 미군이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대로 남게 되겠죠. 이란이 친미 국가로 될 것인가, 그 가능성은 더욱더 옅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더 강하게 이제 붙고, 그리고 서구 세계를 결코 이제 신뢰하고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강한 반서구 국가로 거듭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이 사실은 미국에게 안타까운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진짜 이 이란을 때릴 것인가? 미국의 이 군사 전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전쟁밖에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란의 인구가 1억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시아가 비게 되는 거죠. 이때 중국이 대만을 먹게 된다. 자, 그리고 이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원도 하게 될 겁니다. 미군이 이제 중국과 이란을 둘러싸고 이제 대리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뭐 비교적 손쉽게 이 대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대만 인구의 과반수가 중국이 쳐들어오면 항복하겠다는데. 그리고 본토에서 넘어온 이들이 이제 이 대만인들, 이 과반수, 중국에 뭐 찬성하는 이런 과반수, 이들이 오히려 이제 중국에 반대하는 그 세력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문제가 어찌 될지 모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좀 꺼려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거대한 거짓 선전전, 그리고 이런 것을 뭐 서구 언론들, 미국, 뭐 이스라엘, 한국 언론 다 받아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레스테 크룩이 나폴리타노 판사님 방송에 나와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습 공격은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이란에 충격을 줬죠. 그런데 이란은 빠르게 회복하고 미사일을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의 중요 이제 전략적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연구센터, 미사일 생산 공장, 그리고 가스 시설, 정유 공장, 상호간에 어쨌든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체급, 덩치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이 계속 진행되면 불리합니다. 현재까지 뭐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래 끌면은 이스라엘이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거, 이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사보타지 공격, 이것의 이 전초전이라고 해야 될 거, 이것은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 즉 러시아 땅 내에서 사보타지 세력에게 이제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CIA, 모사드, MI6 이들 정보기관이 개입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큰 규모로 진행된 것이 바로 이번에 이란에서 있었던 사보타지 공격입니다. 저희 미국의 목표, 이것은 일관적입니다. 일단 약 한 고리, 이란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손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분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중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 중심의 서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국가 한 뭐 6개, 7개 이 정도 빼면은 나머지 국가들은 뭐 사실상 노예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핵 관련된 자산은 그들만 이제 독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발하게 되면은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아주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나머지 제3세계 한 100몇십 개 국가 모두가 중간에 있는 뭐 대여섯 개 국가, 이들의 충성하고 노예가 되면서 살아야 되는 바로 그런 구조. 이것을 미국과 이제 이 서구에 있는 글로벌리스트, 어떤 탑 세력이죠. 이들은 이제 이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전략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공격, 이제 이번 전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엔 헌장, 국제법, 그리고 외교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 자, 이것은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데 유엔에서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집단적 자위권, 즉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서 이란의 동맹국들은 이제 자유롭게 이란을 지원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국가들은 자, 이것이 불법적인 침공이기 때문에 이란을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의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뭐 중국 화물기가 들어오고 또 파키스탄이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현재까지는 들려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정하면은 나중에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국제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거죠. 바로 이 엘레스테 크룩은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기만수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거다. 일단 협상 중에 협상단을 제거하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트럼프는 자, 이란에 뭐 당장 임박한 공격은 없다. 뭐 군사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다. 협상을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란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작전이 있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은 이제 고대한 어떤 속임수. 그리고 이 속임수를 바라보면서 이란의 대중은 어떤 것을 느끼는가.
자, 과연 이란 대중이 미국과 이스라엘 뜻대로 이렇게 현 이제 하메네이에 반대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란 정부에 대한 대중의 봉기는 없고 전 국민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시위 이런 것들입니다. 뭐 시위가 있어도 대부분 외세 침략에 대한 항의죠. 그리고 대중은 단결하고 뭉치고 있고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은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란인들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오래 견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뭐 과거의 홀로코스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 두세대 전이죠. 현 세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중 국적을 가지고 뭐 이제 중동 지역에 이 텔아비브 놀러 가서 이제 해안가에서 놀고 이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이런 젊은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쟁 터지면은 도망 나오려고 하죠. 어쨌든 지금 벤구리온 공항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텔아비브 이렇게 이제 도심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민심은 흔들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자, 뭐 이길 수 없는 전쟁. 물론 이란에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정복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전쟁을 시작했? 이런 비판을 이제 이스라엘 내 리버럴 세력이 네타냐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위트코프와 트럼프가 이제 협상 과정에서 속임수를 썼다. 뭐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속임수는 이스라엘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안보 평론가 이제 로넨 버그만은 이 마이클 쿠릴리 장군이 미국이 이란 공격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공격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B2, 뭐 B1 폭격기 이들이 뭐 모하브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이란을 때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죠. 전망은 불투명합니다만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다. 이때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제 동요를 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지원 없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만으로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없다. 이건 뭐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필요한 장비와 화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족하다는 거죠.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스라엘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다히아 옵션으로 불리는, 즉 이란의 이제 테헤란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해서 주민들을 지도자에게 등을 돌리도록 하는 전략,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입니다. 이제 국방장관 간츠가 테헤란을 불태우겠다 이런 발언도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란의 민심은 동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 뒤에 성공할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란군이 왜 쉽게 무너지지 않는가? 이란은 이 독특한 모자이크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독립된 세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란군은 연방제처럼 운영이 됩니다. 흩어져 있으면서 독립된 어떤 군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해쳐모여 하면서 적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해둔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부대가 망해도 나머지에서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하면서 동시에 연합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입니다. 순교. 이것을 나라와 신을 위해서 죽는 거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문화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후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 누가 순교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전쟁은 계속 진행되지만 이란은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란이라는 국가적인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매우 강력한 반서구 국가로 거듭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란 내부의 한 가지 문제가 친서구 세력이 여전히 이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을 보면서 이들은 크게 어떤 각성을 한 겁니다. 이 미국과 서구가 노리는 것은 이란의 어떤 괴멸적인 타격, 이란의 국가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페르시아의 수천 년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정신 속에 뿌리 박은 어떤 자부심, 여기에 엄청난 상처를 입힌 거죠. 이들은 거대한 오히려 반서구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쪽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서 더 강한 국가로 무장될 가능성이 높죠. 이럴 가능성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미국은 이란을 공격해서 국가로서의 어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시도를 했을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시험대에 미국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진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고강도 큰 전쟁.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